안녕하세요. 파이TV입니다. 오늘은 암호화폐 전망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래요. 2025년도 가상자산, 우리 암호화폐 시장의 방향을 결정하는 순간이 이번 주로 그럽니다. 이번 주. 이 말은 제가 한 게 아니고, 미국 쪽의 전문가들이라든지 세계 전문가들이 지금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 정보를 얻고 나서 구독자님들한테 정보를 전파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일주일이 중요하다. 이번 주 일주일에 모든 것이 몰려있다, 지금 미국 정책 방향이 이번 주에 싹 다 몰려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2025년 암호화폐, 우리 가상자산의 방향을 2025년도에 결정을 한다. 이번 주가. 그래서 이것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파이코인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다니까? 파이코인도 같은 가상자산이고 암호화폐니까 당연히 영향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많이 빠지고 있잖아요. 그죠? 불안하고 공포지수가 10으로 떨어진 적이 있죠. 엊그제 이틀 전이었나 10 떨어졌죠. 공포지수 10. 전쟁 나야 돼. 이 정도면 원자폭탄 터져야지 10 정도 될 텐데 원자폭탄도 안 터졌는데 10이에요. 그죠? 10 밑으로 떨어지면은 그러면 끝장입니다. 그거면 그러면 이제 다 주워야 돼. 오히려 기회입니다. 10 아래로 떨어지면 무조건 기회입니다. 아무거나 다 사도 나중에 다 올라갑니다. 만약에 10 밑으로 떨어졌으면 7까지 떨어져, 이렇게 되면은, 아무 자산이나 다 사도 있잖아요. 다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 10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10도 다 떨어졌어요. 10에서도 줍줍하면 되는데, 지금 다시 올라간대요, 또. 13, 14, 이렇게. 공포지수는 다시 올라간다고. 야, 파이티언데 자꾸 공포지수 이야기 왜 하냐 이러는데요. 공포지수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공포지수가 이렇게 낮기 시작하면요, 사람들이 더 움츠러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 공포지수가 그렇게 낮지 않고 높게 한이 쪽으로 갈 때는 있잖아요. 지금은 공포지수가 기준이 뭐냐면 25가 기준이거든요. 25 밑으로 떨어지면 공포라 그러고, 한 40에서 50 사이가 중립이라 그러고, 한 50에서 55 넘어가면 이제 한이 쪽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75 넘어가면 이제 한이 완전히 사람들이 미쳤다. 한이에 그냥 웃음꽃이 핀다. 한이가 한 75 정도 될 텐데요. 근데 무슨 뜻이냐면, 25 밑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사람이 꼼짝을 하지 않는다니까 더 공포를 한다는 거죠. 한일 때는 한일을 모른대요.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 중립 때 그런 거 모르고 한일 때는 한일을 모른대요. 그 시절을 다 망각하고 산대 인간들은. 근데 공포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극심하게 더 반응한다는 거죠. 더 공포를 올리고 한일 때보다 10배, 100배 훨씬 더 인간의 본능이 더 자극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공포가 이 극단적으로 가게 되면요. 쉽게 말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때 더 떨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움직이는 사람이 여기서 움직이고 이 흐름을 알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큰 돈을 버는 경우가 다 이 공포 때 번다는 뜻입니다. 한일 때는 이제 다 이제 우물한 개구들이 전부 다 미쳐 날뛰고 있으니까 아무리 지금 빠져나와야 된다 못 빠져나와요. 한이 미쳐 있어가지고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럼 이미 이제 고수들은 한일 때 다 빠져나옵니다. 근데 이제 하수들은 거기서 계속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런 뜻입니다. 어쨌든 그러면 어느 때 조심해야 되느냐? 실제적으로 이렇게 극단적인 공포 시절 때는 고수들이 좋은 시절이죠. 지금은 하수들이 이미 이제 다 떠나고 없어요. 공포 지수가 7이잖아. 10m로 10까지 갔잖아요. 그럼 하수는 한 명도 없어요. 지금 시장 다 떠났어요, 이미. 버스 타고, 서울에 관광버스 타고, 시외버스 타고 다 집에 갔어요, 이제. 돈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고수들은 슬슬 이제 줍줍할 시절이 생긴 거죠.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자꾸 공포지수를 자주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쉽게 설명은 어렵게 설명했나? 공포지수가 그냥 그런 거니까 한이 때는 인간들이 모른다. 공포 때는 더 쉽게 반응한다. 그래서 시장이 못 들어온다. 그래도 오히려 이때가 기회다. 이 뜻입니다. 아시겠죠? 나는 이 정도만 하고 한의학 공포 이야기는 이 정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공포지수 이야기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자기가 맥을 잡고 있으면 좀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자, 어쨌든 2025년 가상자산 방향을 이번 주가 결정한다. 연준 의장부터 경제지표, FOMC, 달러 공급 시장 심리 지표까지 전부 다
이번 주에 다 폭발한다. 무슨 이제 그러면 월요일 오늘 뭐 발표하느냐? 자, 월요일은 뭘 발표하냐? 파월이 연설을 합니다. 자, 오늘 파월 연설합니다. 오늘 새벽 3시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야, 항상 이제 미국 시간 원래는 우리나라 시간은 새벽입니다. 우리나라 시간 새벽. 항상 새벽. 그러니까, 코인 같은 경우는 항상 새벽 3시에 무슨 일이 잘 터져요. 우리 맨날 자고 있을 때 맨날 뭐 터지는 이유가 항상 새벽 3시에 무슨 일도 발표도 많이 하고, 고래들이 움직이는 시간이 새벽 3시에요, 그냥.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고래뿐만 아니라, 하여튼 간에 우리 코인은 새벽 3시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 또 중요한 미국 중요 발표가 새벽 3시에 많이 발표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발표한다, 한다. 그러면, 새벽 3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월요일인데, 월요일 저녁이잖아요. 그죠? 이제 화요일 넘어가는 새벽 3시쯤에, 파월 연준 의장이, 시장성 방향성에 대해서 발표합니다. 그 앞에 발표를 아주 나쁘게 했죠. 하여튼, 파월 얘는 감을 못 잡겠어요. 파월은 이제 나쁘게 발표할 것 같으면 좋게 발표하고, 파월 이번에 좋게 발표할 거라면 나쁘게 항상 이 친구는 반대로 발표하더라고. 대단해요. 이걸로 그런 건지. 참 헷갈립니다. 이제 어쨌든, 저번에 파월이 좀 매파적으로 매적인 발표를 하지, 비둘기적인 평화적인 발표를 하지 않았고, 매섭게 매적인 발표를 했죠, 저번에 파월이.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또. 앞에는 트럼프가 사고 치더만, 두 번째 한 번 더 사고 치는 건 파월이 사고 치는 바람에, 이제, 그러니까, V자 반등, 그 다음에 더블 반등, 더블 하락 이런 것들을 더 가속화시켜서 더 추락시킨 게 지금 파월 연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파월 연설이 이번에 이제 바뀌게 되면은, 이제 오늘 새벽 3시쯤이죠. 예를 들어 파월이 연설을 좀 바꾸게 되면은, 그 신호탄으로 좀 변화가 크게 생길 수 있다. 무슨 뜻이지? 아시겠죠? 월요일에 이 발표. 오늘 이제 저녁입니다. 새벽 넘어갈 때 유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파이코인만 하는 게 아니죠, 그죠? 리플도 하고 비트코인도 하고 또 뭐하죠? 올드코인 하죠, 그죠? 올드코인 하고 코어코인 하고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 요 정도. 자, 야, 그럼 민코인은 뭐인가? 민코인은 코마코인이 있습니다. 민코인 코마코인이 뭔다니까? 바이낸스에서 발행한 민코인입니다. 자, 이 정도만 하고 어쨌든 우리 파이코인만 하는 게 아니니까. 자, 월요일 발표 엄청 중요하다. 파월이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방향성이 좌우된다. 월요일 중요하다. 새벽 3시 좀 기다리면 발표할 거다. 자, 그러면 화요일은 뭘 발표하느냐. 자, 화요일은 미국 경제 데이터를 발표합니다. 그동안 셧다운 때문에 경제 데이터 발표를 전혀 못했잖아. 미국에서 경제 데이터 발표를 해야 되는데 발표를 하지 않고, CPI도 발표를 해야 되는데 CPI 발표를 안 해버렸죠. 예, 경제 데이터가 없는데 CPI 발표를 어떻게 하느냐. 이러니까 CPI 발표가 나오자마자 CPI 발표가 왔는데 발표를 안 하는 게 발표였어요. 저번 CPI 발표가 뭐였냐면, CPI 발표를 했어요. 근데 CPI 발표를 했는데, CPI 발표를 안 하겠다는 게 CPI 발표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완전히 공포에 사로잡혔어요. 그 CPI 발표 이후로 급격하게 떨어졌어요. CPI 발표 이후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미국 경제 데이터 발표로 셧다운 이후에 좀 발표를 안 했는데, 이번부터 이제 발표를 할 거다. 화요일부터. 미국 경제 데이터 발표를 할 거다. 근데 이것을, 좋게 나와도, 호재, 강하게 나와도, 이렇게 좀,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나쁘지라도 호재, 강하면 더 큰 호재이잖아요. 무조건 유리하다는 뜻입니다. 이번 경제 발표는 예를 들어 앞에가 무슨 뜻이냐면, 지금 뭐냐면 앞에 오랫동안 셧다운 때문에 미국 모든 경제 지표 발표를 못했잖아요. 이번 발표를 하게 되면 이 발표가 진짜야 가짜야 뭐 이렇게 해갖고 약간 중립성이 있다. 그러니까 나쁘게 나와도 아니야. 나쁘게 나와도 아직 이게 경제 데이터 발표가 이제 나왔기 때문에 아직 정확하지 않을 거야 이러면서 부진해도 넘어갈 수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오랫동안 셧다운에 막혔기 때문에 이게 나쁘다고 발표해도 경제 데이터가 안 좋아요 발표해도 아니야. 야, 미국 최장기 경제 데이터가 막혔는데 지금 어떻게 얼마 만에 며칠 만에 이게 어떻게 그게 다 평가가 돼? 아니야. 약간 더 지나봐야 돼. 이렇게 해갖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 엄청 좋게 놓자니까 이야, 이게 좋은가 본데?
야, 이거 좋은가 봐! 이러고 좋은 거는 좋은 걸로 받아들이고, 나쁜 거는 안 믿게 되는 특이한 현상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화요일날 경제 데이터 발표는 굉장히, 뭐 나와도 좋고, 도 나와도 좋고, 엄청 좋은 소식이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에 미국 경제 데이터 발표도 아주 중요하다. 이번 주가 파월 발표부터 시작해가지고 급격하게 변화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요일은 FOMC 금리 인하 회의일납니다. 이거 중요하죠. 이번 금리에 대해서 미국 금리 발표할 때 미국 상업은행 대표들 앞에 7명 모집하고 이빨 도장 찍을 수 있는 결정할 수 있는 7, 8명 뽑고 그다음에 사이드 애들 합쳐서 13명, 14명 뽑고 합쳐서 3, 40명 정도 돼요. 전체 회의는. 근데 실제적으로 FOMC 회의에 야, 내 금리 인하할래. 내가 금리 동결할래? 야, 금리 그러면 올리자 내리자 투표권 있는 애들은 몇 명 없습니다. 그게 14일인가 정도 될 겁니다. 14명, 그 다음에 16명, 그 다음에 8명,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요. 어쨌든, 금리 인하 정책, 인하 회의를, 수요일 날 합니다, 수요일 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발언권만 있고, 발언권은 있는데, 투표권 없는 애들이 꽤 많아요. 좀 유명한 친구들인데도, 나는 FOMC가 금리 인하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발언권과 투표권을 다 갖고 있는 애들 몇 명 없다. 그게 8인인가 14인인가 그래요. 금리 인하 발언권과 투표권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은 몇 명 없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발언이 중요한데 그 사람들 발언 중에 이번에 발언권만 있고 투표권 없는 애가 그렇게 매파적으로 시부리고 다니는 애가 있었어요. 그때가 엄청 많이 떨어뜨렸고 그러다가 발언권과 투표권을 둘 다 갖고 있는 친구가 한번 이번에 금리를 동결하는 게 좋겠다 한번 진짜 말했어요. 걔가 약간 어느 지역의 대장이었는데 걔 말하고부터 엄청 효과가 있어요. 많이 떨어졌죠.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계열 쪽에 인사들은 발언권과 투표가 다 했거든. 이쪽은 어디서 하면서 트럼프가 풀어놨죠. 트럼프 풀어놨고 어디서 이러면서 무조건 금리 인하해야 된다.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지금 반반입니다. 지금 옛날에보다 지금 반반입니다. 지금은 트럼프가 풀어놓은 애들 있죠. 그래도 투표권, 발언권 다 있는 애들, 요런 애들로 좀 싹 채워야 되는데, 그런 애들이 좀 반밖에 못 채웠어요. 트럼프가 풀어놓은 애들, 그런 애들 투표권, 발언권 다 있는, 미국 FOMC 투표권, 발언권 다 있는 애들, 트럼프가 풀어놓은 애들이 50% 정도 이미 풀어놨어요. 트럼프 애들이 이제 50% 장악했단 말이야, 무조건. 그래서 무조건 50%를 먹고 가는 거지. 무조건 금리 50%, 걔네들은 무조건 금리 인하. 근데 이제 한 명씩 잘라가지고 트럼프 사람이 75%만 몇 명만 더 들어가면 이제 한동안 계속 금리 인하입니다. 그게 이제, 내년, 이제 내년에 잘리잖아요? 내년에 잘리고, 파월 잘리고, 갈아치우고 또, 파월 밑에 또 파월이 됐고 있는 똘마이들도 또 잘라보면, 내년 파월이 잘리는 순간부터 짜작짜, 무조건 금리 인하입니다, 계속. 진짜 저금리로 갑니다. 뻥이 아니고, 아시겠죠? 지금은 딱 반반 시절이다. 그래서 이번 금리 인하 회의 때 약간 매파적으로 발언한 친구들 말이 매파로 발언하더라도 약간 비둘기 쪽 말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엄청 급반등이 생깁니다. 아시겠죠? 이번 금리 인하 회의 발표도 굉장히 중요하다. 아시겠죠? 회의 발표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자. 지금은 12월 금리 인하가 50%다. 5대5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목요일은 뭐냐면, 연준에서 이제 돈 푼다고 그럽니다. 야, 이게 암호화폐 시절 역사에서는 지금 가장 좋은 오점입니다. 그동안 연준이 이제 긴축 정책을 했어요. 실제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하고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를 올려버렸죠. 그죠? 야, 돈 너무, 인플레이션이 걱정되니까 금리 올렸고, 미국이 금리 올리는 바람에 전 세계 경제가 다 거기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현상이 생겨서 지금 이런 현상이 생겼지만,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해야지 돈이 돌아. 쉽게 말해서, 금리 인하해야지 돈이 도는 거예요. 집 산다고, 아파트 산다고 돈 빌렸는데, 이자가 계속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세상 경기가 안 돌아가니까 아파트 값도 더 떨어지고, 하여튼 금리 올라가서는 경리가 안 돈다. 금리를 내려야지 일단 경제는 돈다. 그럼 대신 인플레이션이 좀 되겠죠. 그래서 양날의 검이긴 한데,
암호화폐 쪽에는 금리가 인하돼야 되는 게 왜 좋으냐. 암호화폐 쪽에서는 금리가 인하되지 않으면 돈이 안 돌기 때문에 암호화폐는 남아 도는 돈을 쓰는 시장이에요. 우리 암호화폐 시장은 남아 도는 돈을 쓰는 시장이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는 시절 때는 절대로 좋은 게 하나도 없어, 진짜. 돈도 한 개도 없어요. 정말 찾아보려고 해서 한 개도. 금리 올라가는 시절 때는 암호화폐는 좋은 게 정말 한 개도 없습니다. 금리가 낮아져야지 돈이 유동성이 생기는 시니까 말했죠. 암호화폐는 돈이 남아 도는 돈을 쓰는 시장이기 때문에 금리가 무조건 떨어지기 시작하면 무조건 좋다. 떨어지고 계속 떨어진단다. 돈 푼단다. 뭐 어디서 뭐 푼단다 이러면 암호화폐 시장 초특급 호재인데요. 그동안 뭐, 언제 안 풀었죠, 그죠? 우리 코로나 시절 때 미국이 엄청나게 돈 풀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아이고, 이제 큰일 났다 싶어갖고 장갑 붙잖아요. 잠그고 나서 금리 계속 올려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번부터 이제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스타트는 맞아. 금리 떨어뜨리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이제 줄기차게 쫙쫙쫙 내려주면 좋을 텐데, 내린다 했다가, 안 내린다 했다가, 이러니까 시장 사람들, 미치겠네 하면서 돌아버리는 거죠. 셧다운까지 겹쳐가지고, 정보까지 막혀 있으니까. 그러면서 돈은 또 안 풀었어요. 연준에서 돈은 연준에서 푸는 겁니다. 연준에서 풀어야 돼. 연준은 계속 묶여 있다가 목요일 날 드디어 돈을 푼다고 그럽니다. 이게 역대급 유동성이라고. 역대급 1.5조 달러. 1.5조도 높은 건데 뒤에 달러가 붙었죠. 존대 달러가 붙었죠. 상상이 안 되는 돈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 개념을 아셔야 되는데 1.달러가 조 붙었는데 조 달러 그러면요. 이거 뭐 얼마인지 산산도 안 되는 돈. 이렇게 역대급 큰 돈을 연준에서 푼다고 그럽니다. 비트코인의 최대 수혜고요. 우리 파이코인도 파이코인은 지금 워낙 다른 선대 변동이 좀 없지만 그래도 우리 파이코인도 비트 이드 날라가면 영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파이코인도 이렇게 꽉 막혀 있고 어디 하수구처럼 꽉 막혀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이나 이드처럼 이렇게 팍 유동성이 터져줘서 우리 파이코인도 거기서 이제 같이 이득을 보면서 펑펑펑 날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역대급 돈이 풀게 되면 비트코인 최대 수혜고 역대급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목요일이니까 실제로는 금요일 새벽, 목요일 저녁 늦게, 목요일 날 저녁에 자지 말고, 이거 잘 들어봐야 된다, 아시겠죠? 목요일 저녁, 그러니까 금요일 새벽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적대급 유동성이다. 우리는 목요일 저녁 때, 목요일 저녁 때 술 한잔하고, 목요일 저녁 때 코인 있는 친구들하고 술 한잔하고, 자고 울라니까, 10배 가 있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은 시장 심리 보고서 발표인데,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시장 심리 발표하는 건데, 투자자에 대해서, 주간, 후반, 그러니까, 투자자 심리에 대해서 센터 발표를 다양한 기관 민간들이, 시장 심리 발표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굳었다, 공포다, 예를 들어, 한이다, 중립이다, 이 발표 자체를, 그냥 우리가 이제 그 발표 말고, 우리 공포지수 발표 말고, 다르게 전반적으로 전체 다 이거를 시장 심리 보고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발표가 나오게 되면 이제는 조금 공포에서 벗어나는 건가? 좀 이렇게 넘어가는 건가?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또 중요하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으로 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역사적으로 싹 다 몰려있다 지금. 아시겠죠? 자, 이번 주는 2025년 가상자산 시장 변화를 결정하는 순간, 연준 의장 연설부터 경제지표 FOMC 발표, 1.5터 달러 공급, 시장 심리 발표까지 이번 주는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정책 유통 전체를 전부 다 아우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번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구독자님들이 이 소식을 접하고 정확하게 좀 이해했으면 좋겠고, 이런 정보를 이렇게 깨알 이렇게 설명해주는 유튜브가 없을 거라 생각하고, 파이TV는 이런 걸 잘하니까, 이래서 오늘 파이코인 영상은 아니지만 충분히 우리 구독자님들이 도움됐을 거라 생각하면서 암호화폐를 투자하시면서 부자 됐으면 좋겠고, 판단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부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